아니,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이 이상하게 애 낳고 나서 나이가 좀만 드시면 많이 아파요. 아니, 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아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자가 남자 많이 아픈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가진 게 더 많다고. 가진 게 몸 안에 뭐 유방도 있지, 자궁도 있지, 난소도 있지. 그러니까 더 많기 때문에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산하는 거.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을 할 때 아까 양수영 씨 아까 자대문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기지만은 면역력도 떨어지지만은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까 자궁 들고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더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안 까먹나요? 이게 있잖아요. 좋은 거는 절대 기억 못 한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 그러니까 딱 병원 한번 딱 가갖고 딱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하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사실 왜 귀찮아서 병원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병원 가다 보면 언제 애 보고 언제 집안일하고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양 변호사님 얘기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농객분이 산후풍이에요. 산후풍. 산후에, 출산 후에 산후풍, 중풍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오늘은 손목이 아프면 내일은 팔꿈치가 아프고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아프고. 그게 이제 좀 자세한 건 뭐 코티졸 호르몬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골반이 출산할 때 5cm 정도 벌어집니다. 네, 맞아. 근데 붙을 때 약간 좀 삐뚤어져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피부가 얇고 해서 애 낳을 때 에어컨 바람 쐬면 다 산후풍이 돼서 시리고 저리고 아픈 게 미국 여성은 없는데 한국 여성만 있어요. 그 사람들 찬물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 7일, 21일 동안은 에어컨 바람 안 쐬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또 더울 필요는 없지만 외풍에 좀 노출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산 후 3, 7일이 지나서는 이 신체를 좀 바로잡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후 스트레칭 같은 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 무릎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무릎을 붙이시고요. 최대한 다리를 벌리세요. 네. 그럼 골반이 쪼여지거든요. 혁정이 잘 따라해. 해보세요. 손을 합장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위로 올리고 원을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하세요. 아니 이걸 박수홍 씨 왜 따라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면 남자도 자궁이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만. 그래, 알았어. 이 동작을 굉장히 천천히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TV 보시면서도 이걸 하시면 골반부터 뒷목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는 특별히 어느 과를 가야 될 길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외과도 아니고 정형외과도 아니고 아니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말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증상을 설명을 못 하겠어. 예, 그게 산후풍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전문 한의원 오셔도 좋고 또 전문 가정의학과를 가셔도 좋고. 네, 산후풍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경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애 낳고 나서 몸을 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뜨겁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찬물로 샤워하고 어지간하면 찬물로 하라고 그래요. 차갑게 몸을 만들으라고. 열을 식혀야 된다고. 이게 근데 걔네 그 미국에서 산후풍 걸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차갑게 하는데도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별한 문화고 어떤 출산 과정에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의미가 좀 부여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진짜 몸이 아파. 근데 이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파요. 네, 실제로 신경성으로 두통, 신경성으로 위경련, 신경성으로 뭐 장염 아니면 관절통 아파요 진짜.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산후풍 아프다고 해요. 근데 병원 가서 이런저런 검사해도 문제 없어요. 이상이 안 나와요. 따라서 제가 의미가 있다고 한 거예요. 안 아프다고 안 했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자체에서 물론 호르몬이 임신하면서 호르몬이 완전히 한번 바뀌고요. 출산하면서 또 한번 호르몬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출산 자체가 여성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몹시 크지만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육아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육아 방식은 이제 외국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주로 원숭이처럼 엄마가 거의 안고 항상 몸에 달고 살거든요. 스킨십은 해서 아이의 감성 발달엔 도움이 되겠지만 엄마의 관절에는 엄청나게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손목 이런 갓난아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앉지만 애가 어느 정도만 자라면 보행기 태우거나 아니면 자기 아기 침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주로 서양에서 키우는데 우리나라 거의 안고 업고 막 들쳐매고 항상 엄마 관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육아 방식 자체가 어머니 그 여자들의 건강에 또 굉장히 안 좋지 양 않을까. 원장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예요. 엄마가 아픈 이유는
자식에 대한 과도한 헌신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안고 하다 보니까 손목, 팔꿈치, 허리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과 누려야 될 행복을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집착하면서 얻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어디론가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몸이 아픈 건데 또 남편 탓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중년 여성들이 찾아오는 게 출산 이후로 한참 지난 다음인데도 출산 때부터 시작되는 건지 주로 어떤 병으로 가장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출산 때부터 아까 그 칼슘도 떨어져서 오지만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되게 되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다 생겨요. 맞아. 처음에 이제 두통도 생기고 그다음에 내려다 보면 눈도 잘 안 보이죠. 그다음에 갑상선암도 잘 생기죠. 또 유방암도 생기죠. 허리도 아프죠. 관절염도 생기죠. 자궁에 혹도 생기죠.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긴다고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다를 많이 떨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고 여성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절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이요, 진짜. 관절통이. 왜? 아까 일어날 때 양소영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여기다 쑤시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무릎 아프신 분들. 네, 퇴행성 관절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출산할 때 칼슘 뺏긴 거 하나고요. 또 갱년기가 되게 되면은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다음에 얼굴에 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골다공증 생기면서 그때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살이 어디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때가 되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기형도 감퇴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